박병석 국회의장님과 또 김상희, 정진석 두 분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21대 국회 여야 상임위원장님들을 처음으로 청와대에 함께 모시게 돼서 매우 반갑고 또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로 선출된 정진석 부의장님과 또 상임위원장님들께 개인적으로 축하드리고, 또 의장당 구성과 여야 간 상임위원장 배분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도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여야 간의 본격적인 협치가 시작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병석 의장님은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고, 또 최근에 터키와 아제르바이잔 해외 순방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둬주셔서 그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진석 부의장님은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그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에서 유일하게 대표 발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그 법안이 아주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김상희 부의장님은 아직 안 오셨습니다만 홀로 부의장직을 수행하시느라고 외로웠을 텐데 이제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을 이끌 파트너가 생겨서 아주 기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말년이라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사명을 다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또 일상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과제는 우리 정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정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여야를 초월해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여야 간에 경쟁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경쟁은 경쟁이고 민생은 민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국민의 삶을 지키고 더 발전시키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그런 과제들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정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진정한 협치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사회적 난제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보살피면서 또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협치의 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회복, 포용, 도약의 의지를 담은 22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절반 이상을 다음 정부에서 사용하게 될 예산이다라는 점도 감안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우리 정부로서는 국정과제들을 매듭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또 시급한 민생개혁 과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국회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국정의 마지막까지 정부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모처럼 함께 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니
하시고 싶은 말씀들 편하게 해주시고 또 좋은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원구성이 된 직후에 이렇게 저희들을 초청해 주신 것은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서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자는 뜻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국회를 존중하시는 입장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뒤늦게 원구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여야가 원만한 합의로 원구성을 하게 돼서 협치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원구성 당시에 약간의 파동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 5차례의 추경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고 그리고 예산안을 6년 만에 법정 시일 내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또 그동안 오랫동안 멈칫거렸던 세종시 국회의사당의 문제도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상임위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언론관계법도 여야가 합의해서 더 숙려의 시간을 갖도록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합의의 정신이 앞으로 협치의 굳건한 토대가 되기를 저희들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5선의 정진석 부의장을 맡으셨습니다. 민생의 문제와 외교의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국회가 함께 할 것이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국회 운영에 있어서는 선우후락, 어려움은 먼저 하고 그리고 기쁨은 나중에 하는 자세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미라클 작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격을 한껏 높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방성, 포용성, 그리고 인도적 견제에서도 국내외로 높은 평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자부심을 갖고 대통령님의 결단에 대해서도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6월 달에 헌법기관장들 오찬 간담회에서 말씀하셨던 오스트리아의 국제국회의장 회의가 다음 주에 열립니다. 그래서 내일 출국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5년마다 열리는 국제국장회의에 세계 110개국에서 참여를 하고 국회의장이 직접 참여하는 숫자만 현재까지 87명에 이릅니다. 이 기간 동안에 공식 회의는 별도로 저와 각국의 의장들이 단독 양자회담을 16차례를 갖게 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국장회의에서 한국의 의상을 잘 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 국정 지지도가 40%를 넘고 있습니다.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내임덕 없는 대통령으로 기록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도 안 하신다면서요? 예, 코로나 때문에 열몇 시간을 타도 식사도 안 하고요. 그냥 물만 마실 때 잠깐 걷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우리 새로 선출되신 우리 정진석 부의장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도 한 10년 전 정무수석으로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대통령님을 보자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참 보람이 있었고 또 국정 전반을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청와대 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 말씀을 좀 꼭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대통령이 아시는 것처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K방역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도 아마도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그야말로 그 지역민들을 직접 만나보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 탄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 큰일 나겠다. 이런 것이 제 판단이기도 하고 지역에서 늘 만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절절한 하소연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그야말로 현장 상황을 늘 체크하시고 들여다보고 계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지금 방식의 K 방역을 이대로 지속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은 위드 코리아를 비롯한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인가? 이걸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셔서 판단하실 때가 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이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한 통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리고 이 출입국 편의를 좀 확대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 여야 합의로 우리 의장님 말씀대로 세종시 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되고 또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가 일단 중단이 돼서 숙려기간을 갖기로 한 것도 여야가 합의로 이렇게 한 것은 모처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으로 결론을 낸 좋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 하나 거리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께서 그 말년이라는 말이 필요 없는 정부라고 하셨고 또 절반 이상이 다음 정부에서 쓸 예산이라는 말도 하셨는데 제가 이제 12대 국회부터 여의도 정치를 가까이서 관찰을 해왔습니다. 무려 한 30년이 넘었는데 제 기억으로도 대통령 임기 말에 진행되는 이제 마지막 예산 국회에서는 어지간한 안건들은 여야 합의로 다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당이 예산안과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또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그 이철희 수석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만 여야가 언론중재법 가지고 갈등할 때도 적절하게 이런 조정과 중재가 이루어졌던 것은 참으로 다행천만한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쟁점 안건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넘기는 것이 상식과 순리에 맞는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점을 좀 잘 한번 좀 유념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오랜만에 청와대 오면서 정권은 유한하지만 정부는 무한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네. 아유, 대통령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또 지각을 해가지고 제가 살면서 아마 일세 일대 최대의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일정을 제가 잘 좀 착각을 했고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 대통령님 말씀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정말 지난 1년 3개월 동안 가장 외로웠던 게 저입니다. 제가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부의장으로 선출이 돼서 정말 기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야 간의 원만한 소통 그리고 협치하는 모습을 여성으로서의 여성 부의장의 이 지금 진면목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았고 더군다나 우리 정진석 부의장님은 제 고향 공주가 지역구이신 의원이십니다. 그래서 네, 네, 우리 박수현 수석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정진석 부의장님하고 잘 소통하고 그리고 국회를 협치로 잘 이끌어 나갈 정말 그 포부와 자신이 있었는데 1년 3개월을 그냥 기다리다가 이제 겨우 이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저 정말 그 감개무량하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 모습을 우리 국민들께서 참 기쁘게 바라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흐뭇하게 바라보실 것이다. 우리 21대 국회가 출범하고 그리고 우리 문재인 정부와 함께 21대 국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마 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소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부족하고 소통해야만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 그 타협과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여야의 소통, 그리고 아무래도 국회가 좀 그렇게 완전체가 되지 않으니까 정부하고 또 야당하고의 소통도 원만하지 않았던 것이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계기로 해서, 이번 정기국회 계기로 여야 간의 소통과 협치, 그리고 여야 국회와 정부와의 그런 소통과 상생의 정치를 이루어서 무엇보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정말 크게 성공한 정부로 기억되고, 그리고 정치의 발전을 이룬 정부로 기억되고, 그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또 새로운 그런 정치 문화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 그 몇 개월인가 한 6개월 정도 되나요? 그렇게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습, 정말 서로 존중하면서 소통하고 같이 국민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머리를 맞대는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도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대통령님 힘드시더라도 많이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당도 많이 불러주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대통령님하고 소통하고, 저희들도 항상 그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의 어려움, 국민들의 또 요구를 잘 받아안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제가 좀 길은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그 눈을 뜨니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책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잠깐 봤더니, 우리가 여러 면에서 그야말로 지표는 다 선진국인데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부분, 우리가 지금 선진국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물음의 가장 핵심은 저는 이제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그 대한민국이 꼭 그 선진국으로 되는 그야말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이번 아프가니스탄 미라클 작전은 정말 국민들에게 좀 선진국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국제사회의 위상을 드높인 정말 아주 정말 기적 같은 그 작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드디어 여성들이 그 무시무시한 그 공포 속에서 여성들이 거리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부르카를 써도 좋으니까 우리 딸들이 학교를 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 집회를 하는 거 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선진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이 또 미라클 작전에 이어서 아프가니스탄의 그런 여성, 어린 청소년 인권 문제도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정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인사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국회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인사 올립니다. 국정에 매우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그 의회와 소통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자리에 의장단 3분, 의장님, 부의장님도 하고 상임위원장 17명 해서 20명이 국회에서 왔는데요. 이 중에 10분의 상임위원장님들이 이틀 전에 선출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여야가 완전체로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구성되자마자 이틀 만에 저희를 불러주시는 21대 국회에서 1년 3개월 만이지만 완전체가 되고 나서는
이틀 만에 불러주시는 것을 보고 대통령님께서 정말 우리 국회가 이 상생과 협치의 국회의 모습을 갖기를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초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렇게 저희가 이 대통령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가 일할 수 있는 진용을 갖추게 된 데 대해서 저희들도 대단히 고무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렇게 원 구성이 마무리되기에는 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님의 또 노력이 있으셨기 때문이다 생각을 해서 안 계시지만 김기현 원내대표께도 감사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의 이제 마지막 정기국회입니다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갖추는데 마지막 단추를 좀 꿰인 것 같습니다. 특히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법사위의 체계 작구 심사권을 약화시킴으로써 이제 상원 법사위를 없애도록 한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울러서 옆자리에 계십니다만 정진석 부의장님께서도 힘차게 이렇게 추진을 해오셨는데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에 관한 이 법을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이제 정기국회에서 본회의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만 이번 정기국회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국가균형 발전과 또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를 완성짓는 그런 국회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정기국회 100일 동안 좋은 날도 있고 또 굳은 날도 있을 텐데요. 여야가 항상 머리 맞대고 서로가 파트너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 하나하나 어려운 매듭을 풀어나간다는 생각으로 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초청해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건강하고 행복한 이 나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무위원장 윤재욱 의원입니다. 우선 국회 정상화를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민들도 대통령님 말씀하고 다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정 지지도가 40%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국정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지만 코로나19라는 미정유의 위기 상황 속에서 대통령님께서 국정을 운영하는데 임기 말까지 힘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국민들의 기대와 성원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기대에 대통령님께서 잘 보답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아울러 가장 최근의 선거 결과와 정당에 대한 지지율을 보면은 국민들은 여야가 협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치는 합의라는 구체적인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수기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양보하는 과정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말년이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협치를 통해 국민적 위기를 잘 극복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야당도 민생을 위한 일에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올립니다.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 대통령님께서 민생개혁과제를 빨리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민생개혁과제 중에는 여야 간의 이견보다는 부처 간의 이견이 있어서 제대로 이 처리가 안 되고 더디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국민적 위기 상황 속에서 부처 간의 이견들이 빨리 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 참모들이 좀 적극적으로 조정을 하셔서 민생개혁과제가 부처 간의 이견으로 진행이 잘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챙겨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시 한번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장면은 정부와 국회의 환상적 협력을 바라는 국민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환상적인 대화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대한 응답이라고 보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그런 국민들의 기대를 충분히 반영하시고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윤호중 운영위원장 말씀 있었습니다만 법사위원회 운영 개선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원회를 정상화하고 또 국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는 전환점으로 삼아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법사위원회에서 민생개혁 법안이 늦어지거나 민생개혁 법안이 잠드는 일이 없도록 여야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검찰개혁 충분히 협의해서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최근 국회가 구글 갑질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에서 최초로 법률로 규정한 것인데요. 외신은 물론이고 해외 관련 업계 많은 분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의 기준을 만들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우리 국회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는 한 4가지 정도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돌보는 일, 그리고 국민 경제를 도약시키는 일, 또 사회 경제적 불평등과 특히 코로나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일 정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한다면 충분히 성취할 수 있는 미래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예산도 뒷받침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에 말씀드린 여야 간 또 국회와 정부 간의 환상적 협력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오늘 그 의지를 다지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의회 지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결위원장 이종배입니다.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21대 국회 들어서 우리 거대 여당이 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차지하고 이렇게 독주를 해오다가 뒤늦게나마 이렇게 국회가 정상화된 점에 대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협치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야당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수 야당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 잘 합의가 안 될 때는 이번에 언중법에 우리 이철희 수석님 이렇게 역할 많이 해주셨는데 청와대에서 관심 갖고 좀 나서서 이렇게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604조의 역대 최대의 초수포 예산이고 국가 채무도 이제 1000조를 넘게 됩니다. 저희들이 심의 기간 중에 정기국회 기간 중에 꼼꼼히 살펴보겠지만 매우 빡빡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여야 특히 여당의 협조와 또 양보도 잘 받아내서 법정 기한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진석
국회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젠 내년도에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니만큼 여야가 잘 그 점을 이해하고 합의해서 해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윤호중 원내대표님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대통령님 뵌다고 하니까 지역구에서 좀 건의가 있었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정진석 부의장님 말씀하셨고 농업인의 농수산물 그 선물 가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추석 때 또 올 설날 이 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완화해 줬는데 올 추석이 다 돼 가는데도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서 농업인들이 좀 우리 대통령님께 꼭 말씀드려서 이번에도 지난해 또 지난번 같이 좀 완화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통령께서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